저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고통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자생력, 회복력을 키울지 도움받을 수 있는 책 병원 명상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저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명상 이 책은 모두 5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명상 치료, 과학으로 명상하기, 그리고 병원에서 명상하기, 한의학으로 명상하기, 한국 명상을 환자에게 이렇게 5부분입니다. 앞서서는 명상이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히나 뇌과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 설명해 주신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첫 시간에 명상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라고 여쭸을 때 첫 번째가 암 환자분들, 두 번째가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또 만성 통증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3분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크게 그 분야별로 좀 말씀을 청할까요, 그럼? 일단 이제 각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명상을 배운다라고 하면, MBSR 같은 경우는 뭐 8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뭐 6주 프로그램, 뭐 8주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 등등으로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시간, 2시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쭉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꾸준하게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병원 명상을 집필했을 때도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다 배워라의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이 순간 어떤 명상이 필요할 거냐가 처방전처럼 나오면 나는 지금 이 상태 때 요것만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의료 현장에서 그걸 잘 가르쳐주면 사실 그거는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걸 꾸준하게 배운, 그냥 실천하는, 그것만 실천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프로그램을 배우건 아니면 뭐 자기한테 딱 맞는 그 명상을 하건, 명상이 가능하면 좀 일상에 좀 녹아내릴 수 있게 그렇게 된다면, 또 명상을 어떤 삶의 태도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병원 명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럼 각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여쭐까요? 첫 번째로 이제 암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암 환자들은 여러 단계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진단받았을 때 처음에 굉장히 놀라죠. 심지어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란 진단만 받으면 갑자기 암 환자가 됩니다. 평소에 아주 잘 먹다가도 진단받으면 막 밥맛이 떨어지는, 그렇게 어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충격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지게 되는 고통과 불편함이 또 있어요. 네. 부작용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라는 병을 극복하는 기간이 뭐 우리가 보통 뭐 5년 또 뭐 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암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명상을 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또 결국은 이제 어떤 단계가 게 되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또 그때도 이제
명상이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리자면, 처음 진단받았을 때 충격에서 벗어날 때는 그 충격이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고도 명쾌하고 효과적인 호흡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런 어떤 자기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니까 처음 진단받았을 때 리듬이 확 흔들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원래로 돌아가기 위한 호흡법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또 암치료, 뭐 수술, 항암, 방사선 그런 거 하면서 생기는 고통, 또 증상 이런 거를 위해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마음챙김, 호흡 정자 명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호흡에 머물러서 마음챙김을 호흡의 신체 감각, 즉 뭐 코의 들숨과 날숨 혹은 아랫배 오름과 내림 이런 거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뭐 5분, 10분 이렇게 계속 가져가다 보면 네네. 그런 어떤 증상과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작업이 이제 그런 명상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는 뭐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먹기, 걷기를 명상에 접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투병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맛없는 건강식을 먹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먹기 명상을 잘 하게 되면 비록 객관적으로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고 먹는 거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활동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걷기 명상 같은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종을 맞을 때는 결국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역시 영적 건강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두선이나 자해명상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질병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에서 내가 그때그때 맞는 명상법들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좀 힘든 난치병인 암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의료 분야에서 명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만한 부분은 또 정신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뭐 우울증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진짜 화병으로 대표되는 분노, 불안, 뭐 이런 부분들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경과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명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인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부합되는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은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충격 상태인가 분노 상태인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충격과 분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할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때려쳐? 싸워? 네. 이런 어떤 상태가 되면 네. 갈등과 연관된 불안이 끼게 돼요. 네. 그래서 갈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갈등과 불안에서 사실은 싸워서 이겨서 해결하면 끝날 수도 있고 아예 포기해서 그냥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런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무기력에 네. 빠지게 되고 그 무기력 상태가 그 나타나는 정서가 우울이에요. 그러고 그런 우울 상태가 또 지나다 보면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몸이 아프기 시작됐다라고 하면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딱 한번 겪고 난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내가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명상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노 충격기에는 일단 들숨 날숨에서 날숨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길게 좀 내쉬면서. 그러면서 내 분노 상황을, 내 긴장 상황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군요.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제가 제일 평소에 많이 얘기할 때는 그냥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한숨 쉬어라. 라는 게 이제 그런 분노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등과 불안의 상태는 역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림 뭐 명상 같은 게 이제 수행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울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먹기 명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어떨 때 행복한가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힘들죠. 근데 만약 먹는 것이 즐거우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뭐 그 책을 여기서 소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죽기보다는 뭐 떡볶이가 낫다 뭐 이런 뭐 비슷한 그런 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울이라는 걸 벗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인간의 욕구예요. 근데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욕구가 먹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방법이 먹기 명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명상을 초창기에 배울 때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면 점심시간 때 저한테 그 점심시간을 초청해가지고 가면 거기에 당근, 뭐 양파, 오이 그런 야채 스틱하고 된장국 하나를 줘요. 그리고 앞에 초시계,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그걸 딱 돌립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 야채 스틱과 그 된장국이 당신의 점심입니다. 이거를 맛있게 먹으십시오. 이게 명상 훈련이에요. 그러면 당근은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거의 토끼가 먹듯이 그냥 싹싹싹 하면서 그 당근 속에서 맛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이제 먹기 명상 훈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우울과 무기력일 때는 먹기 명상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럴 때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걷기 명상을 추천하죠. 이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서서도 통증과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저기 아파 할 때 이때도 또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그야말로 정말 많은 치료가 있어요. 뭐 다 아다시피 뭐 진통제가 있고 또 침이 있고 뭐 물리치료가 있고 마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대체약 치료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제일 단순할 것 같지만 제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증이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이 고다라는 네. 그 고가 통증이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통증으로 대별이 돼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명상에서는 통증을 바라보는 태도, 마음가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통증이 생기는 기전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아니면 자극을 주거나 심지어 뭐 암성 통증 같은 경우는 암의 덩어리가 어떤 부위에 압박을 주거나 하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은 자극에 의한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는 통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주어지는 자극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적 입장에서의 통증 수용기가 작동하는 통증이 있어요. 근데 우습게도 자극이 없어도 수용기는 계속 활동을 해서 아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선생님께서 어디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맞으면 처음에 맞아서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에 안 때리고 있어도 내 몸에서의 통증은 아파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통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증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아프면 아픈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팠다가 아니라 아픈 나가 되는 것을 통증의 해석의 문제라고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난 의뢰이 그래 네. 라고 만성화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다른 그 병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통증이 어떤 단계인가, 지금 자극의 단계인가, 수용의 단계인가, 해석의 단계인가, 만성화되는 단계인가, 거기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명상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통증을 해석할 때는 화두성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나가 진짜 나냐? 네. 라는 주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저는 화두성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두를 전달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의사 입장에서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픈 게 당신이야. 당신은 진짜 당신은 누구냐? 이런 게 이제 화두성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통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페인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서퍼링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통증을 바라볼 때도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병원 명상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 지금 교수님께서는 대략적으로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또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아쉬운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병원 명상이라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도
이런 어떤 명상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교수님이 그런 대표적인 예이시겠죠. 한국명상학회에서 명상의 과학화 대중화를 위해서 또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실 정도니까요. 실제로 이 방송이 불교 관련된 방송이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소위 말하는 참선하는 데를 가요. 아마 이제 거기서 저를 지도했던 분은 쟤 참선 잘 모르는 애가 왜 저기서 저렇게 짓거리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혹시 듣고 있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상이란 분야가 의사 입장에서 환자한테 도움되는 어떤 굉장히 표면적인 어떤 효과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특히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명상의 좀 본질적인 접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태도 역시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명상학회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집중 수련 이런 걸 하지만 네. 또 사찰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참선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저의 역량을 또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서로 간의 역할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산 스님 같은 네. 분이 또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종교, 병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가운데서 명상이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자와의 대화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이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종우 교수가 쓴 병원명상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명상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서 마음의 힘, 회복력과 자생력 키우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